우리가 사람이 소통할 때요, 별것도 아니지만은 사실 우리는 말로, 언어로 소통하는 게 아니라 바디랭귀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 전체로 어떤 의미에서는 몸과 마음 같이 소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이 한호 하면서 저를 반겨주셨는데, 아마 이런 조직은 드물어요. 이런 조직은 드물어요 하면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게 말이 되냐 하고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아, 박수 치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오늘 제가 오후에 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취소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빨리 안 끝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화이트보드가 없어가지고 제가 말로 해야 되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강의 원하냐 물어보면은 재밌는 강의 원하고, 여러분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제가 말합니다. 재밌는 강의를 원해요. 그리고 유익한 강의를 원해요. 그리고 또 놀랍게 짧은 강의를 원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밌으면서 유익하기가 쉬워요? 유익한데 짧기 쉬워요?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재미가 없기 때문에 눈을 한번 제가 안경 벗어볼게요. 재밌게 생겼죠, 눈이. 그래서 재밌게 생긴 걸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데,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재밌게 보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게 보고, 어떤 사람은 졸린 눈이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왜 눈을 가지고 따지냐고 하고,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유명한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는 옛날에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신 분 계시겠지만 제3의 물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다양성의 수용이다. 너와 나는 다르다. 여러분 너와 나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우리 모두 달라요. 종교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여러분 뭐 다른 게 투성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투성이.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 생각도 다르고. 그런데 그 다른 거를 자기 준 것틀 안에서 딱 갖다 놓고 맞추려고 하면 세상 살기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죠. 어렵다고 대답해주면 오늘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네. 대답을 안 해주면, 여러분 제가 나이가 좀 들어 보이죠? 이런 조직은 처음입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아는 조직이 드물어요. 여러분 말할 줄 아는 조직이. 그런데 여러분 말할 줄 아는 조직이 드물다고 했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 오빠 같다고 말하는 사람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잖아요. 여자가 말을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웬만해서 말 안 합니다. 그리고 말한다고 하면 남자는 아주 솔직히 말합니다. 솔직히. 물론 우리는 학교에서 솔직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정직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안 배운 게 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뇌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나 유럽은 요즘 들어서요, 초등학생도 뇌를 가르쳐요. 뇌의 기본만 알아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좀 어렵기 때문에 오늘 화이트보드도 없고 해서 정확하게 뇌를 그리고 이러지는 못하겠는데, 뇌에 대해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틀 안에서 솔직히 말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돼버리느냐, 솔직한 말은 자기 주장이 돼버리고, 자기 주장이. 그래서 솔직히 말하겠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겠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결혼하신 분 계신가요? 많아요? 제가 그런데 왜 물어보겠습니까? 결혼하신 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 좀 잘한 거죠? 그렇게 젊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젊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 마스크로, 여러분 마스크로 가리고 계셔도 웃는 모습은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습 지금 대략 다 느껴집니다. 정말 젊어 보이세요. 그리고 다 예뻐 보이시고 다 멋져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할 줄 아는 것을 배워서 그러지, 옛날에는요 저처럼 솔직한 놈이 없었습니다. 나는 솔직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얘기할 때마다 늘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겠다고. 그리고 얻어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 나 솔직히 말했는데 뭘 잘못했느냐? 이게 결혼을 하니까 더 문제가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한테 솔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왜 솔직하게 말했냐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제 아내는 또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랬겠지만은 솔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고 또 그때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껴서 좋은 측면만 보니까, 좋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늘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얘기만 했고 칭찬만 했고 상대가 얘기할 때 정말로 진지하게 공감했어. 공감 들어주고. 그러니까 저 친구는 아, 이 남자 괜찮다.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놀랍게도 저는, 제 아내는요, 결혼하기 전에 저를 제대로 쳐다본 적이 별로 없답니다. 늘 제가 제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차 옆에 태우고 바닷가에 가서 바다 보고 강가에 가서 강을 보고 앞만 보고 옆에만 나를 본 적이 별로 없었대요.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놀랍게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최고의 소통은 바로 이 옆자리라는 사실을. 이 옆자리예요. 마주보는 소통이 위험해요. 마주보는 소통이. 여러분, 마주보다 싸우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렇게 소통을 잘해요. 마주보다가 싸운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까 그냥 있다고 한 게 아니고 많다고 하잖아요. 이건 남자는 할 수 없는 짓입니다, 지금. 남자는 있어도 있다고 말을 못해. 그리고 있어도 그냥 조금 있다고 하지. 이렇게 많아요 하면서 궁짝을 맞춰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대답하신 분은 절대로 많이 싸울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궁짝을 맞춰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강사가 하는 얘기에 궁짝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금 많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거 놀라운 반응입니다. 놀라운 반응. 여러분, 저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저를 마주본 적이 없었다. 나는 제가 소통의 달인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서는 마주볼 기회가 많아졌어요. 자세히 볼 기회가 많아졌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는 원경은 모두가 아름답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면서 바다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비행기 타고 가면서 여러분 지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려보세요. 쓰레기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다툼도 있고 복잡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원경으로만 세상을 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딱 결혼하고 보니까 가까이서 봐요. 가까이서. 잠자다가도 쳐다보면 그 여자가 있고 그 남자가 있고. 여러분, 이제 화장 안 한 모습도 보고 남편 머리 안 감는 모습도 보고 이제 별걸 다 보게 돼. 더 중요한 것은 결혼하기 전에는 늘 장점만 봤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단점이 보여요. 처음에는 그냥 보이면 내가 뭘 잘못 봤나? 자기가 한 의사결정, 즉 내가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했다. 이 결정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인합니다. 내가 잘못 본 게 아니겠지. 아니야. 그런데 보면 자꾸 단점이 보여, 단점이. 그래서 처음에 이 단점을 어떻게 하느냐? 고치려 합니다. 물론 바로 단점이 보이면 바꿔버리는 여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자 보신 적 있죠? 아니, 남편을 바꿔버리는 여자. 단점이 보이니까. 그런데 웬만해서는 바로 바꾸요? 아니면은 좀 고쳐 살아요? 아니, 여러분,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좀 고쳐요? 바로 바꿔요? 고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전제품도 아닌 남편인데 좀 고쳐 살아야지 바로 바꿔야 되겠습니까? 그래,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고치려고.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지적질을 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솔직히 말하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고칠 게 많아. 결혼하고 전하고 틀려. 그래서 자꾸 솔직히 말했어요. 둘이 솔직히 말했어요. 그래서 집에만 가면은 둘이 솔직히 말하다 싸워요. 솔직히 그러다 싸워. 솔직히 그러다 싸워. 이게 습관이 돼서 밖에 나와가지고 동료들하고 얘기할 때도 야, 솔직히 말한다 이러면서 억울해. 내가 뭘 잘못했냐. 어떤 경우는 고객한테도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고객이 솔직히 말하는 걸 듣고 싶겠습니까? 아닙니다. 솔직은 자기 주장이다.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렸냐면은 우선 여러분하고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는 옆에만 있다가, 물론 저는 몰랐어요. 그냥 무의식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아내가 그렇다는 얘기고, 나중에는 이제 마주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주보고. 밥을 먹을 때도 마주봐. 가장 많이 마주보는 게 밥 먹을 때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냥 소파에 앉아서 TV 볼 때는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채널이 다를 수도 있고, 요즘은 또 TV보다는 주로 스마트폰을 보니까, 각자 보니까 그건 뭐 싸울 게 별로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마주보는 공간. 이 공간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돼버린 게 현대입니다. 식당에 딱 가서 보면은 부부인지 부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부부는 전혀 말이 없어요. 말만 없는 게 아니라 쳐다보지도 않아요. 쳐다보면 기분 나쁘거든. 원래 그 남자는 쳐다보면 기분 좋은 남자였고 쳐다보면 기분 좋은 여자였어. 그런데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은 쳐다보면은 지져가고 싶은 게 많아. 다른 말로 말하면 내 기대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그래. 여러분, 상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밥 먹을 때 보통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어디를 보느냐? 제일 많이 보는 게 저기 있는 TV. 보이도 안 해, 그냥. 들리도 안 해. 그냥 봐, 그냥. 여기 안 보려고. 여러분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있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또 대답 안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얼마나 강의를 오래 하는지 한번 직접 한번 당해보실래요? 제가 말 많은 놈이에요. 말 많은 놈. 대한민국에서 강의할 때 말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에요. 몇 시간도 아무 자료 없이 강의하는 아주 놀라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빨리 끝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답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말하기 곤란하면 그냥 끄덕끄덕 해버리면 됩니다. 끄덕끄덕. 그냥 알았다고 끄덕끄덕 하든지 아니면은 너는 그러냐? 그냥 끄덕끄덕 하든지. 그래도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 제정신 아니네? 여러분 부부 사이건 동료 사이건 별것 아닌 거는 그냥 끄덕끄덕 해버리면은요 세상 살기 편해집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배워서 그랬지 결혼하고 나서 한참 동안 못 배웠거든요. 결혼한 사람들은 이렇게 저기 TV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요 저 중년 남자와 여자예요. 중년 남자와 여자. 그래도 둘이 앉아서 대화할 때 보면은요 놀랍게도 공감적 경청을 해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경청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겠지만 공감적으로 경청한다는 얘기는 내가 아니라 너 입장에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대가 얘기하면 끄덕끄덕 하면서 별것 아닌 걸로 추임새를 넣어줘. 별것 아닌 걸로. 옆에서 가만히 들어보세요. 말도 아닌 걸 그냥 놀려줘. 말도 아닌 걸. 말도 아닌 걸 놀려줬다는 거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게. 보통 부부끼리는 말도 안 된 걸 놀래요? 말도 안 된 얘기를 하면 놀란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말도 안 된 얘기 하지 말라고.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여러분 아이들한테도 그래. 아이들한테도. 엄마들도 아이들한테 늘 많이 하는 얘기가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헛소리를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 그러냐고. 대단하다고. 여러분 어떤 사이일까요? 이거 제가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 일반적으로 어떤 사이가 그런 사이일까요? 지금 중년 남자 여자라니까요. 아무리 봐도 결혼을 한 것 같아. 네? 애인. 결혼했어도 애인이 있어요? 부부는 아닌 것 같죠. 부부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불륜이 그래요. 불륜이. 여러분 지금 먼저 얘기하셨지만 저는 몰랐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지금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결혼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라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합니다. 불륜처럼 살아라. 불륜처럼. 왜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게 말이 되느냐고 지금 따지는 거죠. 아니 내가 불륜 못하려면 불륜처럼 살아야지. 어떻게 합니까? 불륜처럼 살아야지. 여러분 아내하고 남편이 불륜처럼 산다는 것은요 얼마나 안정적이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딱 보는데 두 사람이 여러분 우리 권 대표님하고 사모님이 지나가는데 누가 볼 때 부부다? 별 볼 일 없는 부부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둘이 딱 지나가는데 뒤에서 저 사람도 수상하네? 이게 진짜 부부입니다. 부부끼리 수상한 짓을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잘못 말했나요? 부부끼리 수상한 짓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제가 마주보는 공간, 소통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 마주보는 공간은 왜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위험한 공간이 되느냐. 우리 인간은 진화생물학적으로 볼 때 아주 오래전부터 마주보는 공간은 긴장의 공간이고 적대적인 공간으로 우리 뇌 속에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마주볼 때는 저 사람이 내 편이다. 아니면 적이냐. 여러분 우리 인류가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상대가 적인가 편인가예요. 적인가 편인가. 지금 우리 사회도 어떻게 보면 너무 적과 편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좋은 건 아니지만은 원래 우리가 생존해 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놀랍게도 적과 편을 가르는 힘이 생존에 도움이 됐거든요. 적을 만나면은 여러분 위험해지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하든지 도망가든지 해야죠. 그렇죠? 편을 만나면 어때요? 편을 만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적인가 편인가를 판가름하는데 이렇게 마주보는 공간에서는 적인가 편인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겠습니까? 상대가 메시지를 보내야 됩니다. 나는 당신의 적이 아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마주보는 공간입니다. 그렇죠? 이 마주보는 공간에서 여러분이 지금 무심코 이렇게 그냥 쳐다보면은요, 제가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왜 저렇게 쳐다보지? 내 눈이 좀 그런가? 내 말이 좀 마음에 안 든가? 그것도 아닌데. 여러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밥 먹다가 괜히 상대가 왜 내가 뭘 잘못했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대화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의 말에 대한 의미 규정이에요. 의미 규정. 상대는 그냥 한 얘기를 내가 의미를 규정해가지고 내가 마음에 안 들다고? 오늘 밥맛이 없다고? 여러분 이렇게 의미를 규정해버리거든요. 그 여러분과 저 사이도 지금 어떤 사이예요? 마주보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주보는 공간에서는 나는 당신 편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웬만하면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셨기 때문에 다른 건 할 수 없지만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끄덕끄덕 알았다고 하는데 어떤 놈이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끄덕끄덕 안 하고 그냥 서 있으니까 끄덕끄덕 할 때까지 말을 하다 보면 12시가 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별거 아니면 그냥 끄덕끄덕 해버려라. 끄덕끄덕. 저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 끄덕끄덕 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도리도리 배우다가 그 다음에 끝나버리니까 죽을 때까지 돌리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끄덕끄덕 배워요. 끄덕끄덕. 저는 초등학교 때요. 뭐 여러분 제가 너무 나이 든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초등학교 때 옛날에 월요일이라든지 이럴 때 전체 조회를 해요. 그럼 옛날에는 초등학생들이 많았거든요. 수백 명, 막 1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 운동장에 모아놓고 교장 선생님이 올라가셔서 뭘 하느냐 훈시를 해요. 훈시를. 그때 훈시할 때 교장 선생님은 대부분이 맨 처음 올라와서 특히 여름에 더운 날은요. 맨 처음 하신 말씀이 오늘은 날씨가 더우니까 짧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통 메시지를 아이들이 다 받아들여서 오늘 짧게 한다고? 그래 기대하자 하고 쳐다봐야 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말을 안 믿어요. 짧게 한다 말을 한두 번 했냐? 그리고 한참 얘기를 하시다가 이제 아이들이 교장 선생님 말씀하신 말에 그냥 끄덕끄덕 한다든지 정말로 주의 깊게 경청을 하고 있으면 교장 선생님도 바로 끝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데 이 말은 중요한 말이에요. 여름방학이 돼가니까 물가에 가지 마라, 위험한 짓 하지 마라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이 중요한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안 들어. 몇 놈 안 들어. 그러니까 다 듣도록 하기 위해서 했던 얘기를 또 하게 돼. 그래서 한참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그 말도 한 놈도 안 믿어. 뭐 마지막으로 말한다 말 한두 번 했냐? 그리고 또 한참 하다가 중요한 것만 요약하겠다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쭉 흘러요. 그러다가 저쪽에서 한 놈이 푹 쓰러져. 옛날에 쓰러졌어요. 푹 쓰러져. 그럼 선생님이 막 달려가. 그럼 교장 선생님이 할 수 없이 끝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교장 선생님에 대한 좋지 않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렸을 때부터 상대 얘기에 끄덕끄덕 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상대의 눈을 쳐다봐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가르쳤다면 아이들이 모두가 교장 선생님 눈을 쳐다보고 끄덕끄덕 했다면 교장 선생님은 웬만하면 한 번으로 끝내지 않을까.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요.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만 해도 교장 선생님을 탓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같이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은 누구예요? 선생님이고 부모님이잖아요. 어른들이 문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서론이 긴다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저 아직 말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하고 눈 맞춰 하려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더 할 말이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즐겁게 재밌게 그리고 유익하게 짧게 해야 되는데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끄덕끄덕 하는 거다. 지금 이 얘기 하나 하는데 이렇게 말을 많이 했다는 것은요. 오죽하면 제 아내가 요즘 저한테 웬만해서는 질문 안 하잖아요. 질문 한번 하면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내가 하는 얘기가 대부분 나이 들면 여자가 말이 많다는데 남자가 나이 많은 경우는 당신밖에 없다고. 그래서 내가 주변에 봐라 말 많은 놈 많다. 그랬더니 제 아내 얘기가 대부분 남자는 말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술 먹으면 말아. 술 먹으면. 술 안 먹고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대요. 여러분 술 안 먹고 말 많이 하는 사람. 물론 이 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재밌고 유익하고 짧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도와주시고 우리 우선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를 받아들이는 자세가 너무 좋으시니까요. 저도 편안하게 어렵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